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메디아나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메디아나가 오늘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중간에 내용이 있습니다. 장중에 내용이 있기는 한데, 그 내용에 대한 부분보다 그 내용이 나오기 전에 주가가 올라가는 시작점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그 부분을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메디아나가 오늘 변동폭이 꽤 컸습니다. 저가 대비해서 보면 거의 한 40% 가까운 상승 이 폭이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나왔었던 재료는 요 내용입니다. 셀바스 AI, 그쵸? 셀바스 그룹에서 의료기기 업체 메디아나를 인수하겠다. 그쵸? 의료 AI 사업 판을 키울 것이다. 이런 내용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사전에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 기사가 나온 시점은 11월 20일 그리고 14시 19분, 2시 19분 정도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구간에 내용을 보고 나서 주가를 공략했을 때 분봉을 체크해 보면요. 어느 정도 가격대가 되느냐? 대략 요 정도 가격대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상한가 마감해서 다행이지만 우리가 이 구간에 쫓아간다고 하더라도 대략 매수하는 가격대는 한 요 정도 될 거고요. 그쵸? 9,500원대.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갖기는 했지만 기사만 보고 매수를 하거나 내용에 대해서 치중을 하게 되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의 폭이 몇 프로 정도 나오나요? 대략 한 7에서 한 8% 정도. 그쵸?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했을 때, 그쵸? 재료를 파악을 하고 가격대를 고려해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그리고 내일 상한가 갔으니까 갭 상승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 갭이 발생을 했을 때 바로 올라갈지 아니면 고가에서 매물 맞고 조정을 받고 또 갈지, 요거는 또 내일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신고가 매매의 핵심이에요. 자, 재료는 오늘 나왔습니다. 근데 보세요. 지난 금요일 날도 강세를 보였고요. 목요일 날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의 등락 구간에 대한 폭을 보면 6,000원대에서 시작해서 만원대까지 올라가는데 3일밖에 걸리지 않았고, 그리고 그 구간의 시작점은 정확하게 여기 6월과 7월 달에 만들어놨었던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시세를 강하게 보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 보세요. 신고가 매물소와 신고가 매물소와 신고가 매물소와, 그쵸? 9월과 10월은 어떻게 됐나요? 시장도 안 좋았죠. 물론 메디아나가 시장하고 엄청난 연관이 있다, 시장을 캐리하는 종목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차피 소형주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은 1,600억밖에 되지 않아요. 소형주는 맞아요. 그런데 시장이 안 좋을 때, 또는 모멘텀에 대해서, 또는 실적이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을 때, 그쵸? 시장의 영향을 받죠. 하락할 때는. 물론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유동성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상황은 사실상 나오기 어려워요.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핵심이 가격 전략입니다. 가격 전략. 자, 무슨 얘기냐면 주가는 시세가 가격이고요. 그리고 이 가격 또는 시세가 재료나 상승에 대한 호재 이런 거나 아니면 실적, 이런 부분보다 먼저 반영한다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가격이 올라가면서 뒤따라서 실적이 붙거나 호재거리가 붙습니다. 근데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실적 성장이 나오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사업 모델이 필요해요. 자, 근데 메디아나는 유지는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 13, 14년도에 상장을 해서, 그쵸? 상장 프리미엄을 받고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상장 프리미엄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메디아나는 기본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5년치 실적을 볼게요. 그렇죠? 쭉 성장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익률의 증가폭을 보세요. 물론 2020년도에 20%대의 이익률이 발생을 하기는 했죠. 근데 이때는 특수한 상황이었죠. 코로나라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전에도 두 자릿수 이익률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과 후에 계속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 메디아나를 보고 알아야 되는 내용은 딱 한 가지 내용만 알면 되는 거예요. 실적에 대한 건 걱정 없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성장을 하는 데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장기 차트를 봤을 때 고가에서는 추가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빠지고요. 그리고 나서 바닥을 만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오긴 하지만 그 나오는 과정에서 성장성에 대한 부재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 모델을 발생시키기 전까지는 주가가 고가를 돌파해서 날아가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게 최고가가 아니라 신고가, 그쵸? 52주 신고가라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그리고 굳이 메디아나가 아니더라도 에코프로와 같은 종목들도 52주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될까요? 그쵸? 그 시작점이 신고가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메디아나를 보면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지난
금요일, 목요일까지도 강세를 보였고요. 11월 들어서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강세 구간을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세력들은 이미 그쵸 셀바스 그룹에서 메디아나 쪽과 무언가 타진하고 있을 거라는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먼저 파악할 수 없죠. 그래서 신고가부터 우리가 매매하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내용이 딱 확정이 되는데 주가에서 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말자. 그리고 정확하게 고가에 매도하려고 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딱 몸통만 먹고 나온다. 그 몸통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지나와 봐야 알겠지만 시작점 자체가 신고가 구간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몸통 구간에서 수익을 내도 3에서 40%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핵심 사항이 신고가 이후의 매물 소화 과정과 함께 자 뭐가 나오나요?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한다. 그리고 눌림목 구간을 공략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 눌림목 구간은 반드시 대형주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어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SK 하이닉스와 자 한미 반도체입니다. 하이닉스의 저가가 73,000원에 잡혔죠. 그쵸? 올해 1월 3일입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저가가 다시 잡히고 상승을 하기 시작하죠. 그쵸? 그러면 다중바닥, 즉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한미 반도체 보세요. 어떻게 됐나요? 1월 달에 저가 10,000원대에서 확보를 했죠. 아까 전 뭐라 그랬죠? 저가 잡으려고 하지 말자. 그리고 나서 신고가를 만든 게 3월 달이다.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뭐가 나왔나요?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서 수직 상승을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하이닉스까지 같이 날아가요. 9월과 10월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빠졌나요? 물론 등락은 있었지. 근데 등락은 있었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은 그쵸? 뭐가 되나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즉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실적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더 올라가기 어려운 거예요. 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 나오려면 최대 실적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보세요. 연간 실적을 보면 18년도에 20조 실적을 내고 나서 19년도에 빠졌고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21년도 초에 하이닉스가 고가를 형성하고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 실적이 12조였다는 거고 그건 20년도 대비해서 2배가 넘는 실적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하이닉스는 고가가 언제 나왔나요? 그쵸? 21년 초에 나왔죠. 1월 첫째 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빠졌고 1년 반을 빠지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 다시 반등을 시작했고 그 바닥을 잡은 게 요 구간이라는 거예요. 올해 초 조금만 더 기간을 늘려서 볼게요. 계속 하락한 상황을 볼 수 있죠. 그쵸? 실적이 적자로 들어가서야 전환된다. 즉 실적을 넘을 수 있는 그 폭이 낮아졌을 때 주가의 상승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이닉스를 매매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종목을 매매했을 때 변동폭을 훨씬 더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그대로 갖고 가서 메디아나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자, 메디아나. 언제부터 공략하라 그랬죠? 신고가부터 공략하라 그랬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추적을 해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돌파 구간이 나올 때까지. 눌림목 구간에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을 때 한미반도체 눌림목을 공략하는 거고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그쵸 AI 의료 쪽으로 확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쵸 이쪽에서의 대장주는 루닛이에요. 근데 루닛 또 성장 섹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하는 걸 확인한 이후에 매매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쵸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신고가 이후에 돌파하는 과정에서 매매한다. 그걸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매를 못했습니다. 매매를 못했는데 11월 17일 보면 지난 금요일이죠. 그쵸? 지난 금요일 날 메디아나 장시작 전 11월 17일 시초가 매매 왜 공략을 했는지는 단순히 호가에 떠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요날 있죠. 요날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락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강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에 신고가를 만들었고 매물 소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랬을 때 보세요. 자, 시가 마이너스 1.9%에 출발해서 종가 9.29%에 마감이 됐으니까 장중에 11%대의 수익 구간에 마감이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1박 2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상한가를 가야 됩니다. 근데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가지 않았죠. 자, 그래서 제가 종가에 매도하고 나온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근데 오늘 장중에 변동폭이 커졌고 재료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다. 자, 근데 아쉽죠. 아쉬워요. 저도 못 잡았기 때문에 아쉽지만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적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고 그 추적을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단기 매매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또는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어떻게 17일 날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었는지를 가격적인 부분이 궁금하다. 어떤 식으로 신고가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메디아나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 내용까지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기 메디아나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은 19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메디아나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그리고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면 메디아나가 올라가기 전에 반드시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거고, 이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삼부토건과 같은 잡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내용이든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이런 과정에서 대형주의 유무, 그렇죠? 대형주를 매매하라는 게 아니라 대형주의 유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을 했을 때 내가 눌림목에 매매를 할 건지, 또는 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처럼 그렇죠? 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할 건지를 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 잊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신고가 매매다. 그렇죠? 신고가 매매를 해야 시장에서 답이 보입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